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의 요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까지는 만겁의 시간이 필요하다. 되어 천지가 개벽하고 다음 개벽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겁이니 엄청난 시간의 인연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런데 그 귀한 인연을 고작 돈 몇 푼에 내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겉둑 40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말이죠.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시 아버지의 요 남편 손을 잡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별표하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자기가 보면 좀 놀랄 테니까 안 그래도 떨려서 정신이 없단 터라 그땐 한계를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될 소변이 마렵기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누가 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렸는데 그때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서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마음대로 변기 물을 내릴래? 아직 한 번 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렇게 자락정신이 없어서. 야, 너 어떻게 내 집 며느리로 들이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변기물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애가 뭔들. 아끼고 살겠어? 수철이 너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 데려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를 다시 찾아서 그렇게 그날 저는 시댁 소파에 엉덩이 한 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 나왔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자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누가 벌리를 보고 변기 물 안 내려 줄러에 물린 것밖에 없어. 이게 그렇게 훗날 일이야. 자기 잘못 아닌 거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집에선 화장실 들어가지 말라고 내 입으로 말해야 부끄러워. 사실 우리 집에선 소변은 3번 두고 나서야 물을 내릴 수 있거든. 그게 아버지가 정한 우리 집 규칙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갈 때는 조심 좀 해줄래. 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예민하거든.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들어워, 남이 싼 오줌 물에 불릴보다 튀면 어쩌려고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 찝찝해서 볼 일이야. 제대로 보겐 미에 솔직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파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값은 위계거니 하고 참아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지켜야 할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휴지는 딱 3칸만 써야 하고 세수하고 난 물은 모아 두었다가 걸레를 빨고야 밥은 밥국 김치에 매일 메뉴 한 가지만 상에 올릴 수 있어요. 찌개를 끓이는 날엔 국을 빼야 하고요. 거기다가 5시 이전에는 절대로 집에서 불을 켤 수 없어서 먹구름이 끼고 비 내리는 날엔 온 집안이 굴처럼 캄캄하게 지내야 했죠. 히트는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동네 호수가 함을 돌아보시고 마땅한 게 없으면 직접 할인 매장에 동행해서 구입해야 해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적자면 날 새려. 것 같아서 이쯤 할게요. 암튼 결혼식 날까지 아버님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어요. 예식장 예약하는 데까지 따라오셔서 선식대가 비싸다며 직접 음식을 해오시겠다고 난리를 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 종류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의식탕일 아버님은 패백도 안 받으시고 식당에 지켜서 선호교 음식을 빼 돌리지 않나 살피셨준 음식 주문은 또 얼마나 야박하게 하셨는지. 중간에 음식 이동이 나서 저희 쪽 음식을 가져다 쓰셨어요. 물론 남은 음식은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싸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느라 정작 시아버님은 혼주로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고 심지어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희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본뜬쯤 맡기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식에 사용된 꽃을가 추비닐봉지에 넣고 리본까지 몽땅 다 챙겨서 집에 가져가셨다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식장 측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어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지 얼굴이 붉었어요.
밖에 나가면 걸음 조심해야 할 정도예요. 그런 복잡하고 충격적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아버지 월드에 입성한 전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아버님께 폭풍 지적을 받으며 시댁 가풍을 익혀나갔어요. 가풍이라고 해봐야 하나같이 아끼고 덜 쓰고 안 쓰는 것, 주워다 쓰는 거였죠. 그나마 직장이 사울이라 따로 살아서 다행이기는 해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모르긴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씹은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이럴 정도인데 아버님과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요. 시어머니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모르겠지만 사화장을 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도 집에서 아버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화장실물 안 내리는 건 기본이고 퇴근길에 뭘 자꾸 주웠는데 사람 미치겠다니까요. 처음엔 탁상시계나 화분 같은 작은 것들을 주워더니 글쎄 한 번은 사단 사업장을 좋아했지 뭐예요. 자기야, 그런 걸 뭐하러 들고 와? 우리 집에 고물상인 줄 알아? 완전 멀쩡한데 누가 벌었더라고 돈 주고 사려면 1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아깝잖아. 시트지만 붙이면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쓸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 타박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트지를 사다가 리폼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둘 자리가 없어서 결국 베란다에 내어놓게 되었죠. 남편과 오붓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홈카페로 꿈꾸던 베란다에 커다란 사업장이 떡하니 놓인 이 의자를 놓을 자리 하나 안 남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저는 그 일로 남편이랑 3일 내내 싸웠어요. 그리곤 문제의 그 서랍장은 얼마 뒤 저희 집에 들려셨다는 아버님이 보시고 시댁으로 가져가셨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철 합장을 보자마자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 있지요. 완전 새 거네 잘했다 내야 될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40년 뒤엔 지금의 어머님처럼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사는 게 어때서?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기래 자식인 내가 속을 썩이기를 해 세상에서 제 속 편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자를 모르더라고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저희 시어머니는 밖에 나갈 때 입으로 탄압연 변한 게 없어요. 20년도 더 된 구닥다리 옷에 아버님이 어디서 주워온 핸드백 수차례의 가격이 다운된 할인 매장 2월 상품 구두 하나가 고작 이거든요. 그 모습이 짠해서 제가 시집 올 때 백화점에 들러 어머님 옷이랑 코드를 사드렸는데 가격표를 본 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기어의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예약안이 카드 결제를 해서 카드 치수로 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내가 네 CM이스라고 사준 거니 그 가격만큼 네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구나. 미시 아미한테 줘봐야 돌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한 대다. 결국 아버님은 제가 어머님께 사드린 옷이며 구두까지 몽땅 현금화해서 당신 지갑에 챙겨 넣으셔서 쓰세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한 소리 하셨죠. 옆에는 내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수십만 원 한 회원이며 구두를 덥석덥석 받아 쓸 생각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차기 분수를 알아야지. 어머님은 사물도 빼앗기고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셔야 했어요. 제가 괜히 선물을 해 가지고 어머님만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어머님께 드렸어요. 아니다. 네가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무슨 돈까지 주니?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돼. 네 마음 많고 마음씀 받을게. 결국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날이 오전은 어머님께 선물도 마음 편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가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은 왜 저러고 사실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러기 위해서 남편 버릇부터 고쳐야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처럼 안 되게 애초에 길 들어야 하니까요. 난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처럼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일찌감치 버려. 그리고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밖에서 잡종살이 주어 나를 일도 하지 마.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 또 한 번만 들고 들어와 봐. 그때 당신의 주어는 만큼 나는 우리 집 살림을 내다 버릴 거니까.
아참, 볼일 보면 변기 물 도제 까달래려. 욕실 안에 냄새도 나고 위생상 안 좋으니까 물주 맡기겠다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할 순 없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의 냉랭한 제 목소리에 질려서는 바로 그러게 놀아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더 이상 밖에서 물건을 주워주지 않았고 변기물도 그때그때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더 넣느냐, 신장 아빠 환갑을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아빠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문 1일에 짠돌이 영감님이 지난달 아버님 생신 때에 저희 아빠가 생신 선물로 공진단을 보내드렸는데 글쎄 아버님도 저희 집으로 공진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짠돌이 같아 보여도 쓸 때는 쓰는 분인데 제가 오했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얘 케이스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무엇보다 냄새가 공진단 냄새가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엄마 말이 좀 그렇다. 이상하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 아버님이 못 먹을 걸 생신 선물로 보내? 딴 소리야. 아무리 내 엄마지만 선물 보낸 사람 성의가 있지. 함부로 말하는 게 듣기 거북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친정에 들러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봐도 가짜더라고요. 아빠가 보내드린 공진단 케이스에 따로 싸구려 하는 사서 넣은 거였죠. 엄마 말대로 냄새도 제가 알던 공진단 냄새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단골 한우안에 가지고 가서 환의 정체를 물어봤더니 글쎄 이거 풍물시장 앞에서 파는 싸구려 가짜 청심 아니네요.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거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약을 성분도 모르는 길거리 표를 사서 공진단으로 섞여서 보낼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요. 저는 아버님이 보낸 약을 챙겨 들고 있어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자, 를 보자 아버님은 목에 잔뜩 힘을 주시고 는 그러시더군요. 아버님이 공진단은 잘 받으셨다니. 내가 큰돈 써서 보내드린 거니까 거르지 말고 잘 드시라고 해라. 지금 공진단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아버님이 저희 친정에 공진단을 보내셨어요? 그런 걸 안 왔던데요. 대신 가짜 청심만 왔더라고요. 공진단 케이스에 담겨서 큰돈 쓰셨다니까 참아버릴 순 없고 이거 아버님 다 드세요. 저희 아빠는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가짜 많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전인 아버님이 보냈던 하늘 케이스채로 아버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지시더라고요. 공진단이나 청심환이나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온 거 아니냐. 삼시세끼 잘 먹으면 크게 보약이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약탈형이야. 싫으면 관둬라. 내가 다 먹음. 기껏 생각해서 2만 원이나 들여 사서 보냈더니 별소리를 다 듣게. 네 아버지가 보낸 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박승원, 없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이 절약할 줄 알아야지. 허세만 가득해. 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전략, 아버님은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궁상을 뜨시는 거예요. 애초에 절약이 목적이었다면 공진단 케이스에 가짜 약을 넣어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돈 안 들이고 드린 척 생생을 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아버님이 말한 허세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돈 아까운 줄 몰라서 그 비싼 공진단을 아버님한테 선물했는 줄 아세요? 당신도 비싸서 못 드시는 거 내 자식 잘 봐달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허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들 자신은 입장이 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로는 매번 전략적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받을 때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남한테 기백짜리 받을 땐 전략상과간 나시고 주머니에서 돈이 많은 나갈 땐 절약 정신이 솟아나나요? 세상에 그런 이중적인 절약 정신이 어딨어요? 그저 욕심. 이제 앞으로는 저도요.
아버님이 하시는 만큼 안 해드릴게요. 저도 이 집 열 군데 절약해야죠. 그러니 서원, 하단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쌩하니 시댁을 나왔어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콘 당신이 옳다고 우기시니 저도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날이 유스택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 때도 잠시 들러 식사만 같이 하고요. 바로 돌아오곤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철이라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안 좋으신 하고 물었더니 그때 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셔서 선택하기 시작했다. 업계 호령하시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란다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와서 선저러고 죽을 상을 하고 있지 뭐냐? 이 지방 꼴을 봐라. 지 몸 아프다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꼼짝을 안 해. 다음들은 더 한 방에 걸렸어도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이하고 멀쩡히 살림도 산다는데 미애미는 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저러고 손 놓고 유난을 떨더라니까 아울구라. 한편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 병원 비며 약값이며 방사선 치료 들어가면 이래저래도 깨지는 건 불보듯 뻔한데 생도 나갈 생각에 내가 잠도 안 와. 근데 뭘 잘했다고 그래?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돌 쓰는데? 쯤은 타고났는지. 원 그나마 하던 집안일도 못한다니. 저걸 어떠한 써먹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A단돈 100원이라도 쳐준다면 당장 대답하고 싶은 심정이 구만. 앞에 님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프니까 말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든 치료해서 회복시킬 생각은 없고 쓸모가 없다고 말해요. 어머니나 아버지도 말실수 낼 수 있어요. 키가 2cm 모자라는 것이 가치 있는가 배우는 게 있느냐? 하다못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친정에서 자란 고아와 마찬가지의 존재라는 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이날까지 제가 기르고 키워왔는데 그 이상의 차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결혼을 한다고 해야겠어요. 근데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터진 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불성을 시도하면 당신을 데려가서 살아라고 하겠다 했을 때 엄연히 며느리도 자식인데 못할 일은 무엇인가요? 데려가서 살아나라. 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암에 걸린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느니 쓸데없는데 돈만 낭비하게 되어 열받았다고 했어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도무지 인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던 어머님이 나오셔서 아버님 얼굴에 쌀 바가지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주마. 똥물에 튀겨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이날 이때까지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길에서 빌어 먹고 살아도 니놈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할 거다. 40년을 이마 늘어선 나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한 놈. 나도 싫어. 암 진단 받고 병원 문 나서는데 뭐가 제일 서글퍼는지 알아? 병 걸려 죽을지 모른다는 것보다 너 만나서 내 인생 허비. 한 개의 그게 제일 서글펐어. 부모 없이 자라 친척집에 필부터 살던데 처지가 싫어서 내 한 몸 힘들어도 번듯한 가정 꾸리고 살겠다고. 이날 이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산대. 가엾고 불쌍해서 그래서 서글펐다고. 근데 이젠 나도 싫어. 너라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궁상 떨고 사는 것도 치갑고돼 먹지 않으니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여겨우니 쌍판떼기 보고 사는 게 제일 칭크게진 그래서 싫어. 그러니 평생 벽에 동치할 때까지 궁상 떨면서 네 혼자 살아 툭하면 내가 놀고 먹었다고 하는데 TV에서 들으니 가사노동 도어면이 노동으로 인정한다더라. 그뿐이야. 너랑 네 형제들이 더 넘긴 치매 걸린 이 부모도 내가 다 모시지 않았니. 얘 어디 돈 한 푼 죽어버렸어 데리고 사는 걸 감사하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버렸지. 나 그 돈 다 위자료로 받을 거야? 이날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퍼부은 폭언이랑 인경보도 그거 다 돈으로 받아낼 테니까. 과거에 누구 맘대로 위자료를 달래?
그동안 이가 입고 먹고 산 집이 다 누구 건데 어디서 추워들은 건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어. 나갈 거면 이 봄만 조용히 들고 나가. 내 돈으로 산 건 싫어라. 개. 하나도 가지고 나갈 생각 말고 세상 천지에 너 같은 걸 받아줄 사람이 어딨다고 까불어. 컨방지게 왜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옷을 사준 적은 있으세요? 다 허수감해서 주아가 입히셨제 제가 사드린 뭐. 또한 불에서 아버님이 챙겼지만 쇼. 정확히 47만 원이었으니까 그 돈만큼 물건을 챙겨 나갈게요. 이 없으시죠?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가 가방에 어머님 침을 챙겼어요. 말이지, 인이지. 사실 챙길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 40년간을 살아온 집에서 어머님 침을 고작 20리터 캐리어 그 분량뿐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올 때까지 아버님은 눈을 부릅뜨고 뭐 더 들고 나가는 거 없나 살펴셨어요. 그는 MBC 어찌 나고야 카드인지 정말 상정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어머님을 40년간의 회한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되셨어요. 저희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한참을 오셨어요. 그 울음의 의미를 제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으시라고 일부러 길을 돌아서 먼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읽건 안 어머님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 하셨다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위 자료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 나가시겠다고요. 그날 방 퇴근해온 남편과 상의해 일단은 어머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며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고 아직 초기 단계라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생각지도 못한 일도 있었지 뭐예요. 12시가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어머님 방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대개 연세 등 분들한테 늦은 밤에 걸려오는 전화는 부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전화가 그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님을 키워주신 고모님 부고였죠. 그런데 그 고모님 때 글 정리하면서 장롱 바닥에 숨겨진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죠. 부모님이 일부러 감춘 건지 잃어버린 건지 알 길이 없지만 결국 제 주인을 찾아 가게 된 거죠. 시골 땅이라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산다고 해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이 살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와 인연을 끊고 살던 구두 셋이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오피스텔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사기꾼들한테 몽땅 탈려거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돈돈하면서 공상을 떨고 모은 돈을 사기꾼이 매 한 입에 털어 넣으신 거죠.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 그동안 사람들한테 어찌나 인심을 잃고 살았는지 그 소문이 들리자 다들 아버님과 손절을 했다더군요. 뒤늦게 어머님을 찾아와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떼를 쓰셨는데 어머님이 걸레반 물을 끼얹으며 욕설을 퍼붓고 쫓아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한지. 역시 인생은 베푼 만큼 받는가 봐요. 잘 약도 좋고 검소함도 좋지만 남에게 베푼 우리 마음만큼은 부자 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